코인베이스는 미 클래리티 법안 통과 기대 속에서 7% 강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3억 1,900만 주의 락업 해제 부담 속에서 4% 약세를 보였으며 브로드컴은 앤스로픽의 최대 1,000억 달러 자금 조달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진하게 내린 뉴욕 한전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20일 뉴욕 증시 배센트 풋의 약반등을 보인 지 하루 만에 다시 내렸습니다. 월마트 급락의 여파 속 다우가 1.32%, S&P 500 지수가 0.87%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장기물 금리 급등을 막기 위해 전격적인 바이백 확대에 나섰지만 그 효과는 하루를 넘기지 못합니다. 30년물 금리와 10년물 금리 간밤 5bp 이상 다시 뛰며 각각 5.2%, 4.7%를 웃돌았는데요. 어제 베센트 장관이 바이백 확대를 발표하기 직전 수준을 되찾은 것. 베센트 장관은 오늘도 시장 달래기에 나섰는데 CNBC 인터뷰를 통해 단기적인 시장 움직임은 잡음이라고 일축하며 조기 환매의 규모가 어제 얘기했던 회당 40억 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큰 툴킷, 즉 금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주요 수단들이 있다며 추가 대응 가능성도 열어놨는데요. 특히 바이백 확대만으로는 장기채 금리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비판들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도 보여줬습니다.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 초 재정 건전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발표할 거라 밝힌 건데 최근 국가 부채가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긴 만큼 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실질적 방안들이 추진될지를 주목해야겠습니다. 해당 방안이 단기적인 금리 움직임의 다음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일에 이어 비트코인이 크게 뛰었는데요. 간밤에도 6% 이상 급등, 한때 72,870달러대까지 장중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틀간의 누적 상승률은 12%에 달하는 가운데 직접적인 호재가 된 건 어제 전해드린 백악관 크립토 회동, 이 자리에서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촉구였습니다. 거기다가 가격이 뛰자 숏 스퀴즈까지 유입이 되며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어제와 오늘 약 27억 달러어치의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10월 말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친가상자산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다가 11월부터 최근까지 장기간 부진을 겪은 바 있는데요. 클래리티 법안의 통과는 이 크립토 윈터를 끝내줄 강력한 촉매제로 평가됩니다. 스트레티지와 코인베이스, 서클 인터넷 등 대표 관련주들이 6에서 7%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월마트의 9.2% 급락도 지수 낙폭을 키운 요인이었는데 동일 매장 매출이 온 오프라인 합산 2.6%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 3.8%를 크게 밑돈 겁니다. 이는 코로나가 발발했던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분기 증가율이고요. 이번 실적 부진은 새로운 약가 규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그 영향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동일 매장 매출이 3.4% 증가에 그치며 예상치 3.8%를 여전히 밑돕니다. 이는 높은 휘발유 가격으로 인한 소비 부담 때문으로 진단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고소득층 고객은 오히려 월마트를 많이 찾고 있다는 흐름, 연소득 10만 달러 이상 고소득 가구의 이용 비중, 점유율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반대로 저소득층은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재량 소비재의 소비를 크게 줄이는 K자형 소비 곡선이 또다시 확인됐습니다. 부문별로는 전자상거래 매출이 24% 급증하는 등 향후 기대를 걸어볼 만한 요인이 없지는 않았는데요. 특히 연간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을 상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날의 급락은 전체적인 실적 악화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던 상황 속 동일 매장 매출에 대한 실망감이 작용했다고 봐야겠습니다. 월마트 급락의 여파로 코스트코, 달러트리, TJX, 로스스토어스 등 여타 소매주들도 대체로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마벨 테크놀로지는 전일 구글과의 장기 계약 체결 소식 효과가 이틀째 이어지며 5.8% 추가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장중 중국 고객을 위한 AI 칩을 올해 말부터 출하할 계획이란 보도가 전해지며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것이 오보로 드러나며 약보와 마감했습니다. 뉴욕 닉스가 전일 국내 본주 급등의 영향 속 4.4% 급등, 마이크론은 잠시 후 헤어 앵커가 자세히 전해드릴 AI 메모리 연구시설 투자 계획을 소화하며 4% 가까이 뛰었습니다. 테슬라는 JP모건이 옵티머스 출시가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발표하자 1.7% 내렸고요. 아마존은 월마트 실적 발표에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지만 전반적인 소비 위축을 반영하며 2%대 하락, 스페이스X는 이날부터 2차 보호예수 해제 물량이 출회했다는 점에서 4%대 밀렸습니다.
전일 170%대 폭등했던 모더나는 23%대 하락 마감했는데요. 전일 급등의 원인 중 하나가 공매도 청산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관련한 수급이 감소하며 내림세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UBS는 전일 급등으로 암 백신 연간 매출 기대를 지나치게 크게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머크는 RBC 캐피털이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섹터 퍼폼으로 하향 조정하며 함께 빠졌는데 암 백신의 성공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이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돼 추가 상승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분석. 목표 주가는 오히려 142에서 150달러로 높여 잡았습니다. 미국에 끝없이 펼쳐진 대규모 논밭에 꼭 하나씩 보이는 초록색 농기계, 바로 디어의 콤바인이죠. 옥수수와 대두, 밀을 수확하는 데 주로 쓰이는데요. 이번 AI 사이클에서는 이러한 중장비 기술에 머신 러닝 기술을 접목, 또 자동화 트랙터 등 로보틱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특히 AI 데이터 센터 건설 장비도 만들며 AI 수혜주로 오랜 기간 주목받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증설 붐의 효과로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을 내놓으며 디어의 주가가 6.9%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을의 시작을 앞둔 이 시점 종목 고민의 힌트가 될 만한 기사를 골라봤는데요. 펀드스트레스의 톰 리 이번 주 보고서를 통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가운데 핵심 투자 아이디어를 공개합니다. 최근 미증시가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앞으로 상승의 모멘텀은 더욱 강해질 거라 예상합니다. 톰리는 바로 이번 달 초에 8월 말까지 S&P 500이 7,900에서 8,000선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 예상했는데 실제 얼마나 근접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선호주 목록에는 JP모건과 루멘텀 홀딩스,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피해주로는 로빈후드와 갤럭시 디지털, 라이엇 플랫폼즈 등을 꼽았습니다. 즉 AI 데이터 센터 투자 사이클에 직접 연결된 기업들을 선호하는 한편 변동성이 큰 암호화폐 관련주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하자는 조언으로 요약됩니다. 주요 헤드라인도 살펴보시죠. 브로드컴이 엔스로픽을 비롯한 AI 기업들의 칩과 핵심 인프라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600억 달러 이상의 부채 조달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조달에는 약 300억 달러 규모의 후순위 부채가 포함될 수 있으며 브로드컴이 보증할 선순위 담보부 부채 규모는 600억에서 700억 달러 수준으로 논의되고 있어 전체 규모는 최대 1000억 달러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랙스톤과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도 이번 거래 참여를 놓고 브로드컴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는 지난 6월 세 회사가 맺은 파트너십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첫 거래에서도 브로드컴이 부채 대부분을 보증한 바가 있어서 이번에도 비슷한 구조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엔스로픽은 스페이스X의 역대 최대 IPO 기록에 맞먹거나 이를 넘어서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상장 서류를 공개적으로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스페이스X는 상장 당시에 750억 달러를 조달했고 초과 배정 옵션까지 포함하면 862억 달러를 끌어모은 바가 있습니다. 엔스로픽은 지난 5월 965억 달러 기업 가치를 인정받으며 650억 달러를 유치했고 최근 매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습니다. 다만 AI 모델 개발에 막대한 컴퓨팅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상장 규모나 시기 등 구체적인 IPO 조건은 앞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이크론이 메모리 경쟁력을 좌우할 대규모 연구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은 현지 시간 20일 마이크론 리서치 랩스를 설립하고 앞으로 10년간 1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론 CEO는 같은 날 CNBC 인터뷰에서 메모리가 더 이상 시스템의 일개 부품이 아니라 AI를 위한 전략적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연구소는 마이크론 자체 연구진은 물론이고 고객사와 대학, 스타트업, 정부 기관까지 아우르는 개방형 연구 네트워크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연구 분야는 메모리 기술을 비롯해 차세대 메모리, 컴퓨팅 아키텍처, 패키징, 반도체 제조 공정까지 폭넓게 포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시설 착공은 2027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완공 시 수백 명 규모의 연구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캠퍼스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일본, 인도, 싱가폴, 대만 등 마이크론의 글로벌 연구개발 거점에도 위성 연구소를 두어서 본원과 연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투자는 마이크론이 이미 발표했었던 2,500억 달러 이상의 미국 내 제조, 연구개발 투자 계획과는 별도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향후 미국 내 반도체 투자 규모는 한층 더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발표를 두고 HBM을 비롯한 첨단 메모리 수요가 AI 인프라 확장과 맞물려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마이크론이 장기적인 기술 주도권 확보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이란을 향한 경제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WTI가 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내려왔는데 수급 개선 흐름 속에서 연내 1,35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법안 통과 압박 속에서 72,00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프레소였습니다.